얼마 전에 제게 상담을 하신 고객분 중에서 신차를 구입을 했는데 무사고와 좋은 기운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이 있어서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즘은 자동차가 없는 집이 없잖아요.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으니 말이죠.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집에 거의 차가 없었는데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래 하셨죠. 요즘은 이렇게 차가 많다 보니까 자연히 사고가 많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카센터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도 늘 사고가 나는 차에서 또다시 사고가 나고 또한 이상하게도 사고 난 부위에서만 계속적으로 사고가 난다고 하시던데 제 생각에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습관에 따라서 운전자의 성격과 실내 환경을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만약에 이 차를 늘 안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할 수 있다면 어떠할까요? 여러분들 그것을 아시는지요? 사람의 성격은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변해 간다는 사실을 말이죠. 보통 성당이나 교회, 절에 가보면 경건해지면서 고요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라도 시끄러운 곳에 갇히면 급해지고 거칠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러할까요? 정신심리학자들은 이를 사람들의 이중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늘 안정적이고 편안함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면 크고 작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늘 안전한 운행이 되겠지요. 이래서 오늘은 풍속적으로 자동차 실내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과 꼭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운호입니다. 우리의 풍속이라는 학문은 우리의 무의식을 자극하는 학문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이 편안하고 안정적이라면 내 마음 역시 편안하고 고요해질 것이고 눈으로 보는 것이 거칠고 불안하다면 나의 마음 역시 그렇게 변해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둔 학문이라는 것이죠. 이를 우리의 자동차 문화에 대입을 해보면 어떠할까요? 이 자동차 문화는 우리 풍수와 어디에도 없는 것이고 또한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풍속은 조선시대의 일원이니까 그러합니다. 이러니까 과거의 학문으로 대입을 해보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현관이라는 것이 없었죠. 또한 주방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관이 과거에는 대문이라 하는 것이고 또한 주방이 과거에는 부엌의 역할을 하기에 대문을 현관의 풍수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 자동차를 예전에 우리의 풍수학으로 보면은 가마와 마차가 되겠지요. 이는 부의 상징이었고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가마는 신분에 따라서 타는 것이 달랐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은 신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현대의 자동차의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 안에는 늘 본인의 직업과 연관된 것을 두어야 합니다. 이는 명예운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학자들은 잠을 잘 때도 책을 베고 잤고 또 책을 손에 들고 잤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그렇다고 해서 책 안의 내용들이 머리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큼의 열정과 열망이 간절했다는 것이죠.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내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실내에 여러분들의 성공을 암시하는 것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리사라면 요리 도구가 될 것이고 자동차에 관여한 사람이라면 미니 자동차라도 두시라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은 여러분들의 무의식을 자극을 할 것이고 무의식 속에 여러분들의 성취 욕구를 심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적이나 미신적인 것은 절대로 차 안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차 안에 부적을 둔다는 것은 미신적인 행동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둔다는 것은 미신적인 행동이 아니고 이는 종교적인 안정감을 주는 아주 좋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불교를 신앙으로 가지신 분들이라면 눈에 보이는 눈밀러에 염주를 걸어두는 것은 아주 좋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미신과 종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부적이나 주술적인 것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재수가 없는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명심을 하셔야 하는 것은 십자가든 염주든 묵주든 차 안에 걸어 두실 것들은 반드시 신부님이나 목사님, 스님의 축성이나 축복을 받은 것들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냥 길거리에 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적이나 주술적인 것에 영적인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것을 돈을 받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부님, 목사님, 스님들이 돈을 받고 이 물건에 성사를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꼭 아셔야 합니다. 부적은 귀신을 부르는 것이며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서 불편함을 남긴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늘 깨끗한 청소와 쓰레기가 없어야 합니다. 신차를 사보신 분이라면 또 새 옷을 사보신 분들이라면 새 것이라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룰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누구나 다 이러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더러운 곳에서는 누구나 다 침을 뱉고 쓰레기를 버리지만 깨끗한 곳에서는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차는 다 할 것입니다. 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정말로 차를 깨끗이 유지를 합니다. 이 차 안에서는 쓰레기나 더러움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을 아시고 계시는지요? 깨끗한 차일수록 양보를 더 잘합니다. 더 편안하게 운전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절대로 차 안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자주 청소를 하시거나 세차를 자주 하세요. 요즘은 셀프 세차장이 많잖아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운전 습관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족의 화목이 담겨진 가족 사진을 하나 두세요. 이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자식을 태우고도 그렇게 할까요? 가족을 태우고도 그렇게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 가족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운전은 부드러워질 것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가족 사진은 마음의 안정과 평화로움을 만드는 가장 좋은 소품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전 운전을 만들어줄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날카로운 것, 새로 된 것은 차 안에 두시면 안 됩니다. 풍수학에서는 날카로운 것과 철로 된 것을 가장 조심하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냉정하고 날카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남의 작은 잘못은 지적을 해야 하고 사소한 실수도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도로상에서 운전을 하시면서 일어난다면 큰일 나겠죠. 나도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내 아들, 딸들도 운전을 하다 보면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무조건 치우셔야 하는 것이 날카롭고 쇠로 된 물건입니다. 절대로 차 안에 이런 것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작은 불쾌한 행동과 마음 하나가 상대방의 말을 거칠게 하도록 만들고 이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면서 웃음과 미소로 넘어가면 될 것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도 여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꼭 명심을 하셔서 지금 사랑 신뢰를 한번 살펴보세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